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우리 1월 들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순매도세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수익률에 있어서 우리 국내 증시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증시보다도 월등히 좋았다고 합니다. 숫자로도 그대로 증명이 되는데 1월 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91%, 코스닥은 7.39%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동기간 나스닥과 또 S&P 500이 3%대, 니케이와 항생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으로, 그리고 3천 종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월등히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6개월 연속으로 순매도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8월에는 2조 원대, 9월에는 7조 원대, 그리고 10월과 11월 나란히 4조 원대 팔아치였고요. 그리고 12월에도 2조 원대 매도 우위를 보였으며 이번 1월에도 1조 원 넘게 매도세를 펼친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 1월 모두 다 순매수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넘게 팔아치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유입은 국내 증시 반등의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 좀처럼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한국은행 쪽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을 했었죠. 하향 조정의 배경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작년 경제 성장을 주도로 했었던 수출까지도 증가세가 좀 둔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역시나 미국의 관세 부과를 꼽을 수가 있는데 트럼프 1기 당시에서도 미국이 좀 관세를 대폭 부과를 하게 되면서 2018년 경제 성장률이 2.9%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1년 만에 0.9%가 날아갑니다. 2%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 체크.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 지수 역시도 큰 폭으로 꺾이게 됩니다. 2018년 1월에 2,600선 가까이, 아주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해 10월에 2,000선 까지 내어주면서 1996선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환율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면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좀 두드러지겠죠. 강달러 기조가 견조해질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472원까지 높게 치솟기도 했었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손실 우려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인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 일단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중인 울릉 분지에 가스 석유가 추가로 매장됐다라는 보고서가 확인이 됐었죠.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액트지오라는 기업입니다. 액트지오는 미국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보고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자면 14개의 유망 구조가 발견이 됐고 예상되는 매장량은 최소 6억 8천만 배럴에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탐사 자원량이 가장 많은 유망 구조의 이름을 마귀상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상어에만 최대 12억 9천만 배럴의 가스 석유가 매장됐다라는 것이 보고서에 쓰여져 있었어요. 한편 2023년 말에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됐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이것까지 모두 더하게 된다면 총 가스 석유 추정 매장량은 190억 배럴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바로 이 보고서 내용을 검증하겠다, 이런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고요. 이르면 올 3월에 검증 과정이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 매장량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일단 140억 배럴에 대해서 정부가 이 140억 배럴은 최대 2천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죠. 50억 배럴까지 추가로 발견이 되게 된다면 7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추가되는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더하면 2,700조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한국가스공사는 13% 이상, 그리고 한화밸브도 19% 이상, 한선 엔지니어링 역시도 14% 이상의 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세 종목 모두 다 음봉 전환을 했다는 점 체크. 이 가운데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20%를 넘어서서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움직임 나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WTO에 제소를 할 것이며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상응한 반격은 아무래도 히토류라고 꼽을 수가 있겠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오늘 26% 이상의,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2차 전지 IT입니다.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해서 이 세 섹터 모두 다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을 위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완성될 때까지 무려 8번이나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넘나들 때마다 관세가 또 부과가 되겠죠. 이로 인해서 신차 가격이 $3,000 이상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기아는 6% 이상 내림세를 걷기도 했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8%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손해보험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좀 부정의 리포트가 있었어요. 살펴보자면 손해보험사들의 2024년 4분기 합산 실적이 전망치를 무려 16%나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분간 수익성 회복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에도 손해율이 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그리고 롯데 손해보험 나란히 1에서 3%대까지 내림세를 걷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